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자발적 진화. 이 책을 벌써 다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이 부제가 인류의 가슴 뛰는 미래상을 펼쳐 보여주는 신생물학의 거대 담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제가 굉장히 거창한데 이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가슴 뛰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해가 2009년이에요. 근데 이때 네덜란드 어떤 그 농촌에 이 나비가 날개가 달린 그 사람 모양이 크롭서클로 나타났어요. 자, 이 저자는 브루스 립턴과 스티브 베어맨이라는 두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브루스 립턴이라는 분인데 그 세포 생물학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죠? 뭐 진화가 덜 됐느니 뭐 이런 농담도 하고 특히 구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진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영어로는 evolution이라고 하는데 evolution은 진화라는 말보다 훨씬 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evolution이라는 말이 이렇게 도온다는 뜻이거든요. 이 앞에 이 자는 밖으로 돌아서 펼쳐진다 이런 뜻인데 이 진화는 좀 직선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evolution이라는 말은 이렇게 나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volution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다윈의 진화론은 뭐 이런 아주 살벌한 그 모토를 가지고 있죠. 학교에서 배웠지만 저도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독길에 들어서면서 진화라는 게 영적인 진화가 그렇게 남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을 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진화하는 길인데 왜 생물학적인 진화는 끝없이 투쟁한다고만 하는가? 그리고 진화는 뭐 임의로 일어나는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화가 목적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책에도 말하듯이 그 현대의 진화론이 다윈의 주장을 많이 왜곡시킨 결과물이라고 하잖아요. 다윈이 한 말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적인 종도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다. 이 말은 뭐 전혀 살벌한 느낌이 안 들죠, 그죠? 이 책이 반가웠던 이유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뭐 영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과학자가, 생물학자가 보통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리 오로빈도의 팬이었어요. 왜 그런지를 책을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로빈도의 사상을 아니까요. 이제 오로빈도의 사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 창조기의 사다리에서 맨 마지막 계단이 아니라 진화는 계속될 것이고 인류는 자신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로빈도는 이제 영적인 진화론을 이야기했는데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질이 진화됐지요. 이제 그 물질에서 다시 생명이 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의식을 진화시킨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로빈도는 인간은 과도적 존재라고 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초의식, 이거 영어로는 supramental consciousness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 너머의 의식, 마음 위의 의식이죠. 마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의식. 그 상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필연적이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오로빈도는 진화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식이 왜 더 진화해야 되느냐 하면
이 의식 상태는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마음이라는 건데, 그거는 개체의식이라는 거죠. 초의식은 뭔가 하면 일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의식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져 버린 그 상태의 의식으로 가지 않으면 현재 인간들이 그 이제 빚어내고 있는 온갖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갈등과 경쟁과 뭐 전쟁과 뭐 불공평과 뭐 온갖 문제가 이 의식을 가진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진화 단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빈도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분은 그 독립운동을 했어요. 좀 과격한 독립운동을 했어요. 간디하고 동시대에 간디는 평화 그 독립운동을 했다면 이분은 과격하게 글도 쓰고 하다가 무장 세력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가지고 잡혀갔어요. 이제 감옥에서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 이분이 갈 때까지 가 보니까 자기가 깨닫는 거는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그게 끝이라는 거죠. 이 수프라멘탈 컨셔스너스, 이 초의식 상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깨달음 상태가 아니고 지구인이 모두 깨달은 상태가 초의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로빈도의 영적인 진화론은 이 초의식 상태는 본래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것이 의식 속으로, 생명 속으로, 물질 속으로 내려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로부터는 다시 생명을 진화시키고 의식을 진화시키고 초의식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하는 두 힘이 이제 같이 공존을 한다는 겁니다. 하는 말이 똑같아요. 오로빈도는 물질이라고 했죠. 처음에 물질이 진화했다고 했는데 이분은 지구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생물권, 의식권, 그 다음에 초의식 대신에 그리스도의식, 이렇게 진화해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아주 공교로운 일치죠. 근데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제일 멋진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된 체험을 하고 있는 영이다. 놀라셨죠? 갑자기 왜 외계인들이 나올까요? 예, 이 몸은 우주복입니다. 이 지구에서 필요한 우주복이에요. 우리가 이 우주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로빈도나 샤르댕은 이 우주복 속으로 신성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이 이 속에 들어와서 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진화라는 게 이제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변해가는 과정, 이게 진화라고 한다면 이볼루션, 그러니까 영어로 이볼루션, 밖으로 펼쳐지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가면 이게 인볼루션이 되는 거예요. 태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게 씨앗 속으로 이제 숨어드는 거죠. 미래상이 씨앗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볼루션이라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속으로 들어오는 게 인볼루션이고 이게 펼쳐지는 게 이볼루션인데 이 과정에서 어웨이크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 속에 지금 이 가슴 속에 누구나 다 영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 깨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 육체 속에서도 성화가 이제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래픽하게 보자면 인볼루션은 이런 겁니다.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걸 한꺼번에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볼루션은 위로 피어나는 겁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나듯이, 그 다음에 인간은 이제 위로 상승하는, 그게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진화라는 거고, 인볼루션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거죠. 숨어드는 겁니다. 이 속으로. 씨앗, 잠재된 형태로. 그리고 신은 이렇게 하강해가지고 이 안으로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줄딱동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알이 깨어나려면 안에서 병아리가 콕콕콕콕 쪼면 어미닭이 또 밖에서 콕콕콕 쪼아가지고 동시에 이제 그 알을 깨트리고 나온다는데,
진화와 인볼루션과 이볼루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라고 여기지네요. 잘랄루딘 룸이 아시죠? 그 페르시아의 유명한 신비주의 그 자인데 한 말이 그대가 찾고 있는 그것이 그대를 찾고 있다. 병아리가 어미를 찾고 있지만 어미는 또 병아리를 찾고 있죠. 진화라는 걸 저는 이제 스리오 로빈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목적지가 있다. 그런데 그 말을 생물학자가 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생명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그 자발적 진화에서 이제 립턴 박사는 프랙탈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프랙탈이라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요 직선이 약간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삼각형을 만드는 게 요게 이제 하나의 프랙탈인데요. 요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보죠. 처음에는 단순한 삼각형이었는데 이 프랙탈이 반복이 되면서 복잡해지죠. 복잡계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의 삼각형 모양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처음의 삼각형은 인공 구조물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생명체 같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프랙탈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작고 단순한 기본 구조가 전체 구조 속에서 되풀이되면서 복잡지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작고 단순한 기본 구조를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립슨 박사가 찾아낸 프랙탈은 뭔가 하면 이 세포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는 거죠. 이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점점점 커지면서 그 기능이 분화되고 이래가지고 고도로 복잡한 생물체가 이제 진화됐는데 그 단순한 기본 구조는 뭔가 하면 모여서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는 진화의 실상은 공동체의 복잡성과 상호 연결성의 정도가 발전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프랙탈인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 가지고 지금의 이 복잡계를 만들어낸 거죠. 이 프랙탈 패턴은 인간의 다음 진화 단계도 개체 내의 변화보다는 인간들이 어떻게 서로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느냐 하는 데 관한 것임을 암시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책에서 어떻게 서로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느냐 하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개체 내의 변화보다는. 개체 내의 변화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체도 변화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전체 공동체의 그 변화도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보면 이 50쪽의 세포들이 이 지금 현대과학이 흉내낼 수 없는 테크놀로지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를 뭐 AI가 알파고가 그 흉내를 아직도 못 내죠. 인간의 골격 구조를 아무리 그 훌륭한 건축 기술로도 흉내를 못 낸답니다. 아무튼 뭐 이 인체 속에는 뭐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50조개가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조화롭게 생명체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이제 70억 인간 세포들이 이제 기적을 이뤄내면 이제 초생명체인 가이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에 보시면 이제 아이언 코진이라는 그 생물학자가 한 연구 이야기가 나와 있죠. 개미들이나 물고기들 이렇게 군집 생활하는 생물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개체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무리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떤 일정 거리 내로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면 갑자기 군집 행동을 한대요. 막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돌다가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그룹을 이끄는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인간으로 하자면 요새 이야기하는 cultural creative 그러니까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연구에 의하면 그
몇 명의 몇 마리의 엑스퍼트 전문가들이 전체 무리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그 전문가들은 먹이가 어디 있는지 또 뭐 어디에 가면 안전한지 뭐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아는 개체들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어떤 임계치에 이를 때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지고 지금 사람들이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인구는 더 줄어들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군집 행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인간이 일체가 되는 휴먼 플러스 유니티 해가지고 휴머니티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저자들이 표지에 나무의 그림을 넣어놨듯이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까지 막 애벌레가 이파리를 막 열심히 갉아먹듯이 지구 자원을 갉아먹으면서 문명을 이제 발전시켜 왔어요. 근데 지금 정체기에 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막 이제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고치 안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치 속에서 나비가 나와가지고 화려한 비상을 하죠. 근데 이 나비 세포가 이미지널 셀, 성충세포라고 하는데, 성충세포라는 거는 어른 벌레, 그러니까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죠. 나비를 성충이라고 하는데 나비 세포라는 뜻이에요. 이 성충세포가 되려면 세포들이 개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일체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체성은 다양성이 빨간색 내는 세포, 파란색 내는 세포 그런 다 이제 각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려면 소통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도 성충세포가 되려면 소통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통 기술은 좌뇌가 아니라 우뇌로 가슴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미지널 셀 해가지고 이 이름을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대로 옮기자면 상상세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애벌레가 지가 나비가 되리라는 그걸 상상해야 나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상상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기억이지 그냥 막연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씨앗 속에 나무가 이미 들어있듯이 애벌레 속에 나비가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상을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 상태에서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 안에 뭐가 인볼루션이 돼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볼루션을 해나갈 것인가를 아는 상태가 이제 상상세포의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인류가 태어나려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고 틀이. 이걸 설명을 빼먹었네요. 파립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것도 이제 주소 붙인 건데요. 파동과 입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리학자들이 파동 입자 양면성을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웨이브와 파티클을 합쳐가지고 웨이비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이제 우주를 바라볼 때 입자냐 파동이냐가 아니라 입자엔 동시에 파동이다. 이 양면을 이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일적 패러다임이라는 건데, 분리도 필요하고 일체도 필요한 거고, 경쟁도 필요하고 조화도 필요하고, 또 과거와 미래도 필요하고 지금 여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성과 속, 인간과 신이 다 필요하고, 유한하고 결핍된 상태도 필요하고, 무한하고 풍요한 상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맨날 이것만 하면 재미없겠죠. 결핍될 때도 있어야 또 이제 뭔가 귀한 것도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무한과 풍요라는 측면이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결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잠깐 상상을 좀 해볼까요? 인간 세포가
변성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DNA 2%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죠. 정크 DNA가 98%라고 하는데, 뭐 아주 일부는 용도가 발견됐다고 하지만 뭐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너희 10%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최대한으로 잡아서 말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에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물질도 4%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암흑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영점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허공 속에서 물질 입자를 다 없앤 완전히 진공 상태에서 절대 0도까지 온도를 낮춰버리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속에 잠재된 에너지가 요 공간만한 크기 0점장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뽑을 수만 있다면 지구상의 물을 다 증발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요 정도라고 해서 이 우주는 뭐 결핍이다, 그 한정되어 있는 그 세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한에 접속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무한히 변신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것도 우주 자체가 그런 마당이고, 이 친구가 빅토르 트루비아노라는 아르헨티나 친구인데, 어떻게 뭐 기한 인연으로 저하고 가깝게 돼가지고 한국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제 집에서 이제 자고 가요. 근데 이 사람이 브레세리안이라 그래요. 호흡식가라고 우리 말로는 그러는데, 숨만 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사는 사람. 안 믿어지죠? 저도 제가 직접 그냥 몇 달이고 감시해보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오면 물 한 잔 대접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방만 주면 되니까 되게 편하긴 편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어떻게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무한 에너지에 접속하는데 그게 바로 유니버설 사일런스라고 표현을 해요. 우주적인 침묵. 그러니까 뭐 완전한 침묵이겠죠. 영점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마음 상태가 그렇게 침잠을 하면 그 에너지원 속으로 연결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안 먹고 산다는데, 놀라운 거는 이런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라틴어로 네오는 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네오는 영화 속의 인물이고, 인간 중에는 예수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은 이겁니다. 오로빈도식으로 말하자면 수프라멘탈 컨셔스네스, 마음을 초월한 의식이 몸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샤르댕 의식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의식이죠. 예수의 의식. 그 다음에 빅토르식으로 말하자면 유니버설 사일런스고, 그 매트릭스의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트리니티입니다. 삼위일체. 이 키스하는 사람의 이름이 트리니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골라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저자들이 이제 다음 진화 단계로 이제 인류라는 초생명체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인간이 하나가 된 인류로 진화하는 동시에 개체 인간들도
변성을 반드시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변성을 시키는 게 이제 이런 의식 상태의 변화라는 거죠.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트리니티입니다. 제일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샛길로 들어서 가지고 이 IBM 대로를 빠져나와 가지고 샛길로 이제 만난 인연들입니다. 이게 다 요가난다를 만나 가지고 독자가 됐죠. 정신세계 독자가 되고 길동무를 얻었고, 그다음에 공동체 경험을 하게 됐고.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다 한 줄에 깨어지더라고요. 그게 뭐 서로 연관이 없는 경험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슬들을 다 깨고 있는 실이 뭘까요? 라마나 마하리시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듯이 제가 지나온 길은 정말 나는 뭘까 하는 거였습니다. 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 왔죠.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조차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오리 새끼로 살았겠죠. 근데 지 본 모습을 봄으로써 이제 백조가 이제 백조이면서 백조가 아니게 살았던 거죠. 이 나가 이제 서로 연결될 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 실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슬들을 다 연결하는 그 실은 우리가 되겠죠. 그죠? 이제 마무리로 이제 어떤 인도의 현자가 한 말을 전해드립니다. 라마나 마하리시의 제자예요.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과 지혜를 명쾌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게 왜 내가 아니야 하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동일시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아니잖아요. 나의 옷, 나의 몸, 나의 생각, 내 이름 뭐 이런 것과 동일시하고 있지. 그거 다 빼고 나면 그게 나라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게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브루스 립턴 박사의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The butterfly starts out as a caterpillar. And inside this caterpillar, there are, let's say, 7 billion cells. And every cell, like a miniature human, has a job in that caterpillar. Some cells are doing digestion. Some cells are the musculature moving the caterpillar around. Some are the nervous system. Some are the circulation system. Every cell has a job. All the cells are working full out, and the economy is just bustling and bustling along, and the caterpillar is growing every day and growing and growing and growing. And then one day, the caterpillar stops eating and stops moving. And all of a sudden, the cells inside this caterpillar, which were highly organized into the efficient economic machinery to keep this thing running, the cells start looking around, and sort of like the digestive cells would say, my goodness, there's no work today, there's no food coming in, so there's nothing for me to process. The muscle cells are saying, we're not moving anymore, and we have so many muscle cells, and there's no work for these muscle cells. And at some point, the economy starts to lag so much that cells everywhere start to see that it's not working. The system is falling apart. The United States is facing a real public health threat from greenhouse gas emissions. Like somehow the rich will eventually get so full that they'll explode. And the candy will rain down on the rest of us. However, experts say unofficial numbers for the nation's jobless are much higher, as unemployment in minority communities lingers in the double digits to as much as 17% by some predictions. The American dream fell down, never to be heard from again. The United Congress is incapable of making legislation on health care, banking, trade, or taxes, because if they do it, they will lose their political funding, and they won't do it. And then all of a sudden, from among the ranks of these cells, a new community of cells starts to manifest. These cells are genetically identical to all the other cells, but these cells see the world in a different way.
These cells are called imaginal cells. And these imaginal cells see a different future. And from all the chaos that's around them, the imaginal cells actually start to bring a new idea into the population, how they can escape from the shell and confinement of that caterpillar and create something more sustainable, something more beautiful. And from the information of these imaginal cells, the cells start to gather around and create a new civilization. And the new civilization builds a brand new thing called the butterfly. The butterfly is an evolutionary advance over the caterpillar. And flying out of the broken skin of the dying caterpillar comes a new civilization. This is not the end. This is the beginning of something much greater than humans have ever experienced on this planet before. The creation of a new organism, humanity. Every human is a cell in the body of this wonderful, evolving organism. What we're facing today is a world that is in late-stage caterpillar. So it becomes very important for us to let go of the old and start to gravitate to the new, because we are leaving behind a world that is no longer sustainable and moving into a world in which we can thrive.